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운동을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흐르지만 체중은 좀처럼 줄지 않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몸이 확 풀리는 느낌이 들지만 살이 빠지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식단을 더 엄격하게 조절하고 운동 강도를 높여도 체중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 부족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땀이 나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대사 흐름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의 핵심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캡사이신 왜 다이어트에 주목받을까? 땀은 나는데 살이 빠지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성분이 바로 캡사이신입니다. 캡사이신은 매운맛을 내는 성분으로 몸이 뜨거워지고 땀이 나는 느낌을 강하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사가 느린 것 같다거나 운동해도 변화가 없다고 느낄 때 캡사이신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오해가 시작됩니다. 캡사이신은 지방을 직접 태우는 성분이 아니라 몸의 대사 반응을 드러내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신체 대사를 활성화해서 지방 연소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캡사이신의 진짜 역할은 무엇일까? 캡사이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성분이 좋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캡사이신이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지 그 이유를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땀과 지방 연소는 완전히 다른 반응입니다. 땀은 천이 올라갔을 때 몸이 열을 식히기 위해 수분을 배출하는 천 조절 반응입니다. 실제로 천 상승만으로 소모되는 에너지는 하루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3부터 5%에 불과합니다. 즉 땀이 난다고 해서 지방이 본격적으로 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방 연소의 진짜 조건. 지방 연소가 일어나려면 미토콘드리아 활성, 갈색 지방의 작동, 혈당과 인슐린의 안정이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단순히 열이 나는 것과 그 열이 지방 연소로 이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갈색 지방은 열을 소비하는 지방으로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지방은 크게 에너지를 저장하는 백색 지방과 열을 만들어 에너지를 소비하는 갈색 지방으로 나뉩니다. 갈색 지방의 가장 큰 특징은 열을 만들기 위해 지방을 직접 태운다는 점입니다. 즉, 갈색 지방이 활성화될수록 몸은 열을 내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갈색 지방의 작동 원리. 같은 천상승이라도 갈색 지방이 작동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갈색 지방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열 생성과 지방 소비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반면 갈색 지방이 잠든 상태에서는 열만 오르고 실제 에너지 소비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땀은 나는데 체중 변화가 없는 경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갈색 지방은 아무 때나 켜지지 않습니다. 자극만 준다고 바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색 지방이 깨어나는 조건. 갈색 지방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혈당 변동이 크지 않고 인슐린 반응이 안정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복과 식사 리듬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여야 갈색 지방이 열을 연소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당이 자주 출렁이고 에너지 저장 신호가 강한 상태에서는 갈색 지방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열은 나지만 몸은 여전히 저장 모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캡사이신의 반응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캡사이신은 갈색 지방을 직접 만드는 성분이 아닙니다. 캡사이신과 갈색 지방의 관계. 하지만 갈색 지방이 깨어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캡사이신이 이 스위치를 자극해 열과 연소가 이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캡사이신이 몸이 확 풀리는 느낌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연소 흐름이 이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 차이는 성분의 문제가 아니라 갈색 지방이 반응할 수 있는 몸의 상태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땀은 잘 나는데 체중 변화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패턴이 자주 관찰됩니다. 운동 직후 금방 허기가 지거나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더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음식이나 카페인에 쉽게 의존하고 손발은 차고 복부만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을 유지하지 못하는 몸의 신호. 이 상태는 열을 못 만드는 몸이 아니라 만들어진 열을 유지하지 못하는 몸 상태에 가깝습니다. 혈당이 한번 급격히 올라가면 이후 약 3부터 4시간 동안 지방 연소 효율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에너지를 쓰는 쪽보다 저장하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땀은 나지만 살이 빠지지 않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캡사이신은 흔히 매운맛 다이어트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캡사이신은 열을 강제로 만드는 자극제가 아니라 대사 스위치를 깨우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캡사이신이 효과를 내는 조건. 문제는 이 스위치가 혈당 변동이 작거나 인슐린 반응이 큰 상태에서는 켜져도 금방 꺼진다는 점입니다. 대사 환경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는 열 발생 이후 지방 산화가 유지되는 시간이 약 20부터 30% 더 길게 이어집니다. 반면 혈당 출렁임이 큰 상태에서는 그 효과가 빠르게 사라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캡사이신이 개운함 정도로 끝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연소 흐름을 이어주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캡사이신이 의미 있게 작동하려면 몸 안에 최소한의 환경이 필요합니다. 혈당 급변이 줄어든 상태, 공복과 식사 리듬이 일정한 상태, 소화와 담즙 흐름이 막히지 않은 상태가 중요합니다. 캡사이신의 한계와 몸의 리듬.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캡사이신은 자극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캡사이신을 섭취한 뒤 속만 쓰리거나 열만 올랐다가 금방 식는 느낌이 든다면 성분보다 몸의 기본 리듬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레몬 디톡스 환경이 함께 언급되는지 궁금하신가요? 레몬 디톡스는 지방을 직접 태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대신 혈당 변동폭을 낮추고 공복 리듬을 정리하며 대사가 이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루틴에 가깝습니다. 이런 기본 리듬이 정리되면 보통 2부터 3일 안에 몸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체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몬 디톡스와 캡사이신의 시너지. 이 환경 위에서 캡사이신은 순간적인 자극이 아니라 대사 흐름을 이어주는 조력자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통 레몬 디톡스 프로그램에서는 레몬과즙, 시럽, 카이엔 페퍼가 함께 제공됩니다. 땀과 지방 연소는 같은 반응이 아닙니다. 천 상승으로 쓰이는 에너지는 3부터 5% 수준에 불과합니다. 혈당 급변 후 3부터 4시간은 연소 효율이 떨어집니다. 대사 환경에 따라 연소 지속 시간은 20부터 30% 차이가 납니다. 땀은 나는데 살이 안 빠진다면 몸을 더 자극할 문제가 아니라 열이 이어질 수 있는 환경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성분 하나만으로 갑자기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분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자극을 더하기보다 몸의 기본 리듬을 정리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레몬 디톡스는 억지로 빼는 방식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다시 맞추는 루틴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결국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자극의 부족이 아니라 몸의 환경과 리듬이 어긋나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운동이나 식단만을 탓하지 말고 내 몸의 대사 환경을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몸의 신호를 잘 읽고 건강한 리듬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캡사이신이나 레몬 디톡스 같은 방법도 결국 몸의 환경이 준비됐을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관리해보세요. 운동과 식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내 몸의 기본 리듬을 다시 맞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건강한 변화는 작은 신호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위한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